예, 청와대를 개방한 지 보름 만에 오늘은 그 가장 깊숙한 곳, 본관 내부와 전통 한옥 양식의 관저가 일반에게도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화면부터 먼저 만나볼까요? 그걸 오죽하면 여기 처음 딱 들어가서 여기서 테니스 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어느 장관이 들어왔다 야단 맞고 저 가다가 하도 넓으니까 캐비넷 쪽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까지. 영상으로 잠시 만나봤고요. 오늘 아침 일찍부터 일반 시민들에게도 공개된 본관과 관저 얘기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노도열 교수님, 청와대 본관에 딱 들어가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게 바로 이 부분, 가로 11m, 세로 5m의 금수강산도. 오늘 관람객들이 오늘 시선을 한 몸에 사로잡은 게 바로 저 금수강산도다 얘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림도 그렇고 또 아까 뭐 화면에서 본 이제 뭐 관저라든지 또 집무실 공간도 그렇고 첫 번째 느낌이 좀 압도적이다. 그러니까 좀 좋은 말로 그렇고 좀 위압감을 느낀다 생각이 들어요. 예. 저도 이제 몇 군데 어디 그 공관 같은 데 가 보니까 공관에서 이렇게 뭐 식사 같은 거 하면서 좀 공식적인 행사를 하고 그런 공간에 그런 맞는 공간이지 사람이 사는 공간은 아니다 싶어요. 예. 근데 저기를 보니까 더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런 자리에 계속 저런 공간에 계속 있으면 그야말로 어떤 개인의 삶이라기보다는 계속 좀 위압감을 느껴지는 뭐 그런 것이 아닐까. 정말 사람이 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정말 그런 데 들어가면은 어떤 뭐 쉽게 얘기하거나 정말 사담을 나누거나 아니면 사람 사는 그런 얘기를 나누거나 하긴 어려운 그런 공간이다 싶어요. 그래서 저긴 정말 정말 좀 나와서 사람 사는 공간으로 가는 뭐 그런 이전은 좀 잘한 거라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이렇게 해서. 예. 예. 저 금수강산도 말고도 오늘 본관 인왕실에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문한 작품이라고 하죠. 이 통영항 저 예술 작품도 오늘 관람객들의 시선을 좀 사로잡았습니다. 일단 이제 대략적으로 서울의 한 명소로 일단 초반엔 자리 잡은 느낌도 있어서 통영항 혹은 이 금수강산도 여러 주목을 좀 받았는데요. 이도훈 의원님. 네네. 이제 좀 관저 얘기를 해볼게요. 아직 관저 내부로 모든 시민들이 다 들어갈 수는 없고 이 관저 밖에서 뭔가 이제 안에 내부를 바라보는 이런 정도는 시민들에게 공개가 됐거든요. 지상 2층, 지하 1층. 전체 규모가 한 1,800평이고 여기에 대통령의 사적 공간이 200평 정도 된다. 글쎄 저도 아직 그 관저 내부를 오늘 일반에 처음 관람했기 때문에 저도 직접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저 규모에 좀 오늘 놀랐다는 평가들이 좀 많더라고요. 지나치게 커요. 지나치게. 뭐 안에 인테리어 보면 뭐 그렇게 사치스럽거나 뭐 화려하지는 않지만 일단 구조나 규모나 너무 제왕적이고 세상과 단절돼 있습니다. 제가 인수 시절에 처음에 이제 그 청와대 집무실을 이전한다고 할 때 왜 제가 청와대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반대했지만 저는 청와대 이전을 찬성했는데 그 이유를 조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5월 봄날에 상춘제에서 그 대통령이 가족과 그리고 몇몇 지인들과 식사를 하고 나와서 쭉 녹지원을 지나서 이제 관저 쪽으로 쫙 올라갑니다. 5월이니까 얼마나 날씨가 좋아요. 바람 불고 새소리 나고 청설모 뛰어다니고 노래가 절로 나오죠.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무슨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무슨 순댓국이라든지
이런 생각은 전혀 들질 않아요. 지금 저 1800평 관저 들어가가지고 200평 생활공간 들어가가지고 80평 침실 들어가가지고 80평이면은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80평이에요. 저렇게 살면은 어떻게 세상과 소통을 하겠습니까? 그냥 세상과 단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도 다 알고 청와대를 나와야 된다. 다 얘기는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지 못했죠.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은 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 여론도 굉장히 안 좋았죠. 그러나 이렇게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나 했더니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구나. 이제 우리 국민들이 조금 이해가 가기 시작하면 좀 길었지만 하나만 조금 짚어야 될 건데 짧게 부탁드릴게요. 관저에 이발실이 있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장관했던 분한테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급해가지고 막 쫓아갔더니 저 본관에 집무실이 없고 이발실에 있더라 해서 거기도 복을 드렸다고 하는데 그럼 본관에도 지금 이발실이 있고 관저에도 이발실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지나치게 이중적인 그 장치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뭐 드레스룸도 있고 뭐 여러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내부 그림들은 그제어제 많이 봤고 앞서 관저 외경 그러니까 관저 그 잔디밭에서 봤던 저 장면은 저도 좀 새롭게 보거든요. 이 장면인가요? 예. 글쎄요. 뭐 저도 원래 주관적 평가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이렇게 쫙 카메라로 봐도 넓긴 넓어 보이긴 합니다. 정미영 의원님. TV, 벽난로, 피아노 이런 배치까지 글쎄요. 청와대 개방 보름 만에 고스란히 다 공개가 됐다. 이거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잘했다고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저는 지난번에 처음에 용산 윤석열 대통령 그 당선자 시절에 많은 분들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일단 들어가서 차근차근히 뭐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이삿짐을 날릴 시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대통령께서는 아니다. 난 하루도 거기서 못 머문다. 그냥 용산으로 가야 된다. 하고 계속 주장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윤석열 당선자 지금 대통령 편을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 안에 들어가면 저는 못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계속 광화문 시대 얘기했지만 결국엔 청와대 안에 들어가서 못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뭐냐면 이번에 눈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확인하신 겁니다. 저 관저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사실 저 관저 안까지는 들어가 보지 못하고 그 바깥에 그 잔디밭 있는 정도까지는 가봤는데요. 예. 그 좀 다른 별 세상이더라고요, 느낌이. 이곳에 계시면 그 국민들께서 집 문제로 세금 문제로 여러 가지로 물가 문제로 이렇게 고생하고 고통받는 거 잘 모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용산 이전은 정말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화면 잠시 볼까요? 장 변호사님. 진보 보수 대통령 다 떠나서 정막감산에 홀로 있는 느낌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아까 테니스 얘기는 이동관 전 수석이 얘기를 했고 한기를 느꼈다고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실 집무실 입구에서 대통령 책상까지도 15m 거리기 때문에 일부 참모들이 대통령 보고하고 예전이긴 합니다만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졌다는 얘기도 오늘 여러 언론 보도 나왔는데 앞서 계신 세 분은 결국 윤 대통령의 판단이 옳았구나라고 칭찬 일색을 좀 해주셨는데 장 변호사님 혹시 다른 시각은 없으십니까? 어떻게? 네, 저는 결과론적인 진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집무실의 구조나 청와대의 어떤 내밀한 어떤 세부적인 구조에 대한 수기를 거쳐서 용산 집무실 이전을 결단 내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캠페인할 때는 뭐 광화문 시대를 얘기했다가 굉장히 성급하게 용산으로 바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이 평가를 언젠간 하실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짚어주신 대로 굉장히 공간이 비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부분. 과거에 또 만들어진 이 건축물이다 보니까 굉장히 낭비되는 공간이 많다라는 것에는 공감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용산 집무실로의 이전에 어떤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